오늘 안 오는 놈들은 시험을 잘 봤나 봐, 그지? 자신 있나 봐. 이게 사실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시험이 끝난 내가 수능 끝나면 좀 인정하겠어, 조금은. 근데 수능 끝나도 이러면 안 되는데, 수능 끝나고 인생 끝난 것처럼, 너네 좀 봐봐, 이제 올해 11월에 고3 애들이 이제 수능 끝나면 인생 다 산 것처럼 애새끼들이 갑자기 사복 입고 학교도 오고 막 머리 노랗게 탈색해갖고 학교 오고 막 또라이들 많거든? 인생 막 사는 애들 있어. 오고 싶대 학교 오고, 가고 싶대 학교 집에 다시 가고 막 고3 수능 끝나면 미쳤어. 동상고 애들이 그럴 정도면 일반고는 훨씬 심할 거 아니야. 봐봐 아마 12월달에 한번 봐봐. 아무튼 근데 수능 끝났는데 인생 끝난 것 마냥 사는 놈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개풀 1학년 이렇게 중간고사 하나 끝났는데, 기말고사 하나, 기말 이런 거 하나 끝났다고 이렇게 학원을 빠지고, 물론 100점 맞았거나 뭐 90점 이상 맞았으면 오케이, 그거 이해하겠어. 그동안 너무 열심히 해갖고 뭐 하루 정도 쉰다, 뭐 그래, 그거 인정. 근데 그거 아니잖아. 양심이 있으면 더 열심히 할 생각해야 되고, 그 점수를 받았으면, 그잖아. 더 열심히 할 생각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시험 끝났다고 학원을 안 와? 이 영상으로 보고 있는 썩을 놈의 새끼, 너희는 2학기 때 중간고사도 망할 거야, 진짜로. 이 마인드가 썩어 문드러진 거야, 진짜로. 그래서 이제 너희들은 이제 가능성이 있는 친구들이야. 너희들이 2학기 성적이 많이 오를 거야. 시험 못 봤으니까 열심히 하려고 온 거잖아, 그지? 아주 썩을 놈들이야. 자, 도형이동 첫 번째, 점의 평행이동이라고 나와 있어요. 우리 예전에 뭐 직방이나 원방에서 어떤 자치 찾는 거 있잖아요. 그 자치 찾을 때 새롭게 우리가 찾을 그 점의 자치 뭐 이런 것들을, 그 점에 대해서 우리가 x-, y-로 놓고 x-와 y-의 관계식을 찾고 막 이렇게 했었잖아. 그 아이디어를 똑같이 여기서 다 쓰는 거야, 요 단원에서. 그러니까 얘는 자치의 방정식을 좀 더 집중 있게 또 본다고 생각하면 돼. 이 단원에서 보면 점 P가 있었대요. 점 P가 있었는데 얘를 이제 x, y라고 하지. 자, 이 점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이동한 점 P-의 좌표를 x 플러스 a, y 플러스 b라고 하재요. 자, 물론 얘는 이제 엄청 쉽거든요. 근데 여기서의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다음 개념들도 다 똑같이 적용시켜서 하셔야 되는데, 이 점을 x축으로 a만큼이니까 이제 오른쪽으로 a만큼 이동했다는 거야. 그 다음에 위쪽으로 b만큼, 그러니까 이제 요만큼이 a고 요만큼이 b겠죠? 이만큼 이동을 했어요. 그때 이 점을, 옮겨진 이 점을 P-라고 하고, 얘를 x-, y-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 다음에 이 x-와 y-를, 자, 얘를 x, y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x-, y-는 우리가 만들어낸 문자인 거지. 그리고 x, y는 문제에서 주어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만든 거를 주어진 값으로 표현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데 요 x좌표는, 요 x-라는 요 x좌표 있잖아요. 옮겨진 점의 x좌표. 얘는 x에서 오른쪽으로 a만큼 이렇게 이동한 놈이잖아요. 그러니까 x 플러스 a가 되겠고, 얘가 y였잖아요. 근데 b만큼 위로 올라갔잖아요. 그러니까 이 y-가 이 원래 있던 y좌표에 비해서 b만큼 더 큰 거죠. 그래서 y 플러스 b. 그러면 이제 이 옮겨진 점이 이제 얘가 x 플러스 a, y 플러스 b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물론 얘를 그냥 x, y였는데 a만큼 b만큼 이동했으니까 각각 좌표에다가 a 더하고 b 더하자. 자, 결과는 그런데 요 방식대로 해야 앞으로 너희들이 이 개념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알겠죠? 이게 아주 쉽지만 요 알고리즘으로 뒤에 내용들을 다 접근을 해야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이제 마찬가지 방법으로 이제 도형도 이동하고 대칭 이동도 하고 막 이렇게 해볼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점을 이제 이동시켰었고, 이번에는 점이 모여 있는 거죠, 도형은. 점이 모여 있는. 얘는 혼자 이렇게 움직이는 거고, 이제 도형을 이동시키는 거는 단체로 움직이는 거야. 그 도형에 있는 모든 점들을 단체로 이동시키는 거. 자, 도형의 평행 이동. 자, 보면 방정식 fx, y는 0이 나타내는 도형 이렇게 나와 있죠. 자, fx, y는 0. 자, 이게 약간 표현이 낯설죠? fx, y. 이 학교에서 혹시 배웠니 이거? 이 교과서 같은데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거든. 아마 학교 선생님들이 이걸 안 가르쳤겠죠? 이게 보통 우리가 함수 쓸 때 우리가 y는 fx 막 이런 거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x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뭐 y는 뭐 2x 더하기 1 이렇게 생겼다고 해봐. 그러면 2x 더하기 1 대신에 그냥 fx라고 쓰지. 그러니까 y는 fx라고 하고 fx는 근데 2x 더하기 1이야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y는 fx가 나타내는 도형이 직선이다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표현이 x에 관한 식이라는 뜻이야. x에 관한 함수식. 자, 그럼 얘는 x, y 이렇게 들어가 있잖아, f 안에. 이게 말뜻이 뭐냐면 x, y에 관한 식인 거야. x, y에 관한 식. 그러니까 예를 들면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r제곱이라는, 자, 이런 원의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 얘를 이항시키잖아 우리가. 자, r제곱을 한번 이항시켜봐요. 그럼 얘가 여기가 빼기로 바뀌어. 빼기로 바뀌고 는 0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얘를 이 좌변을 x랑 y에 관한 식이죠 이게. 그래서 얘를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얘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거야. 그러니까 x, y에 관한 식을 f, x, y 이렇게 쓰는 거야. x, y에 관한 식이다. 이해됐죠? 그럼 얘도 사실 이게 한 군데로 모으면 2x 빼기 y 더하기 1은 0이잖아요. 이렇게 되잖아. 얘 이항시키면. 얘를 다시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야. 그냥. 별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겠죠? 이 x, y 이렇게 돼 있는 거는 x, y에 관한 식이라는 거예요. 이 식 자체가. 왜냐면 우리가 도형이라고 하는 거는 x 좌표도 있고 y 좌표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 좌표 평면에 뭔가 찍혀야 되잖아, 이렇게. 점들이 이렇게 찍힐 거 아니야. 직선이라고 해도 이렇게 이런 점들이 모여서 이렇게 된 거 아니야. 그럼 x 값도 있고 y 값도 있어야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이제 y도 살아있고 x도 있어야 된다고. 근데 y는 fx라는 표현도 있고 얘를 싹 이항시켜서 는 0으로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제 이 표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볼게요. 이걸 이제 수학에서 뭐라고 하냐면 얘를 음함수 표현법이라고 하거든요. 자, 음함수 표현법. 그 음함수는 뭐냐? 우리가 이제 기존에 여태까지 알고 있는 함수는 다 양함수야. 양함수. 근데 이제 음함수라는 개념은 사실 이제 여러분이 미적분을 가게 되면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그냥 가볍게 알고 있으세요. 뭔가 이제 그냥 x, y에 관한 식이라고 하면 좀 너무 조금 뭔가 야매 같잖아요. 그래서 조금 깊이 있게 살짝 얘기를만 해볼게요. 뭐 자세히 몰라도 됩니다. 자, 우리가 이런 직선 같은 것은 사실 y는 fx 이런 표현으로도 도형을 나타낼 수 있단 말이야. y는 2x 더하기 1. 그러니까 y는 x에 관한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근데 원의 방정식 같은 거는 y는 꼴로 정리하기가 어렵죠. 왜냐면 함수가 아니니까. y는 뭐 이렇게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원의 방정식이 지금 간단하게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라고 했을 때 얘를 y는 꼴로 정리를 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y는 꼴로 정리하잖아요. 그럼 x제곱이 넘어가면 풀마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나와. 함수가 두 개가 나온단 말이야.
y는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이랑 y는 마이너스 루트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함수가 두 개가 나와요. 그러니까 y는 꼴로 정리하기가 어렵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자체를 y는 꼴로 정리하기가 어렵다. y는 꼴로 표현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y 제곱은 1 마이너스 x제곱 이렇게 되는 거지. y는 x에 관한식 이렇게 좀 어렵다는 거지. 근데 실제로 이제 y는 꼴로 나타내면 이런 표현이 나온다는 거야. 어쨌거나 이제 우리가 함수를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 자체가 사실은 함수가 아니란 말이야. 왜냐면 이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나오는 게 함수래네. 중학교 때 배웠죠? x값 하나 넣었을 때 y값 하나 나와야 되는데 두 개가 나오죠. 그 x값 하나에. 그러니까 얘는 함수가 아니라는 거야. 그런데 음함수는 뭐냐면 범위 설정을 하면 양함수가 되면 우리가 이제 음함수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양함수들을 포함하고 있는 거, 내포하고 있는 거. 그 영어로 이게 implicit function이라고 하는데 그게 implicit이 그 내포하는 뭐 이런 뜻이야. 자, 자동사인지 타동사인지까지 내가 모르겠어. 내가 영어 강사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내포하는, 뭐 내포된, 뭐 모르겠어. 아무튼 내포라는 뜻이야. 이 안에 함수들이 내포되어 있는 거야. 들어있다는 거야. 뭔 말이냐면, 자, 이 원이 원래 함수는 아니지만 이렇게만 범위를 설정을 하면 y좌표를 0 이상으로 설정을 하면 자, 이 상태가 되면 얘는 함수가 되지. y값 하나당 x값 하나밖에 없잖아. 그지? 그 다음에 이 아랫부분만 또 보면 얘도 함수가 되죠. 윗부분 가리면 얘도 함수가 되지. x값 하나당 y값 하나가 나오니까. 그러니까 양함수들로 이제 그 양함수들이 들어있는 함수인 거야. 그래서 얘를 음함수라고 불러요. 그죠? 자, 그래서 요놈을 y는 fx꼴로 나타낼 수 없으니까 함수가 아니니까 이 자체를 1을 이항시켜서 x제곱 더하기 y제곱 빼기 1은 0 하셔서 이 좌변 통째로를 그냥 이렇게 표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도형을 이동시키고 싶으니까 이제 직선 함수로 표현되는 거 말고 이런 원도 이동하고 싶으니까 이런 표현이 나온 거야. 이렇게 됐죠? 자, 그러면 이제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를 한 거야. 근데 이제 이동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요 도형을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얘다 이렇게 나와 있죠. 자, 얘를 증명을 한번 해볼게요. 자, 간단하게 어떤 이런 yfx가 있다고 할게요. yfx라고 하지 말고 얘를 음함수 표현법으로 써서 이렇게 하자. 자, y는 fx는 무조건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y는 fx, 아까 y는 뭐 2x 플러스 1을 하면은 한쪽으로 몰면 이게 되니까 y는 fx를 한쪽으로 몰면 무조건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이렇게 안 되는 것도 이렇게 표현이 가능하고 그러니까 얘는 모든 도형을 표현할 수 있는 식이라고 보면 되고 자, 이런 도형이 있었는데 얘를 이제 이동시키는 거야. 자, 근데 어차피 이 도형을 이동시킬 때도 이 도형은 여기 있는 점이 단체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어차피 점의 평행 이동과 큰 차이가 없어. 뭐야? 너 얘 친구야? 자, 도형의 이동도 점을 이동하는 거랑 똑같다고 했어. 점의 단체 이동이야. 도형의 이동은 점의 단체 이동. 자, 여기 이 점 하나 잡아볼게요. 자, 이 점을 내가 P라고 하고 X, Y라고 할게요. 자, 근데 이 점들을 단체로 이동을 시킬 거야. 그러면 이 점 P라는 점도 이동이 되겠죠, 똑같이. 그러니까 전체가 A만큼 B만큼 움직이면 이 점도 A만큼 B만큼 이동하게 되겠죠. 그리고 곡선은 뭐 이렇게 전체적으로는 이렇게 이동을 했겠지. 자, 전체가 이렇게 이동이 됐죠. 그러면 거기 있는 일부도 여기 이동을 할 거란 말이야. 자, 근데 여기서 오른쪽으로 A만큼 위쪽으로 B만큼 이동했다고 할게요. 자, 그러면 이 점을 P-라고 하고 이 점을 우리가 무조건 일단 X-, Y-라고 일단 놓고, 그죠?
x-y-를 무조건 놓으시고, 그 다음에 이 x-y-를 xy로 표현하라 그랬죠. 얘를 xy로 표현하세요. 표현하시면 요 x 다시가 이 x좌표에서 a만큼 더한 거죠. 이 x좌표는. 그래서 x로 표현하면 x 더하기 a가 되고, 뭐 y 다시는 y 더하기 b로 표현이 되겠죠. 이렇게 됐죠. 자,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이 도형의 방정식을 찾아야 돼요. 자, 이 흰색 도형의 방정식은 어떤 x, y에 대한 어떤 관계식이죠. 그러니까 이 곡선 위에 있는 어떤 점을 x, y라고 했으면 이 x, y에 대한 관계식이 얘의 도형의 방정식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 이동된 놈의 도형의 방정식은 여기 위에 있는 점 P-를 x-y-로 잡았으면 이 둘의 규칙을 나타내는 이 x-y-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야. x-y-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예요.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뭐밖에 없냐면 이 식밖에 없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이 식밖에 없어. 얘를 이용해서 x-y-의 관계식이 필요한 거야. 그러니까 x-y-로 표현되는 어떤 식이 필요해. 이렇게 쓰지 말자. 그러니까 x-y-의 관계식이 필요해. x-y-의 어떤 관계식이 이 도형의 방정식이야. 이동된 놈의 도형의 방정식.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게 xy에 대한 관계식밖에 없기 때문에 다시 얘를 어떻게 바꾸냐면 얘를 다시 x는 y는 꼴로 정리를 하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 식에서 연립해서 막 찾게 될 수도 있어요. 뒤에 가면 복잡한 막 대치 이동도 하고 막 이렇게 되면 얘네들을 막 연립해서 x를 찾아내야 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간단하게 x는 우리가 이제 x 다시 빼기 a로 찾을 수 있고 여기서 y는 y 다시 빼기 b로 찾을 수 있죠. 이렇게. 자, 다시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다시 xy에 대한 관계식밖에 없어요. 그리고 우리가 xy 값을 찾아냈어요. 그래서 얘를 대입하는 거야. 그러니까 x 자리에 x 다시 빼기 a를 y 자리에 y 다시 빼기 b를 넣을 거야. 얘랑 얘랑 같은 거고 얘랑 얘랑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여기다 넣어요. 여기다가 대입을 하세요. 그러면 이 관계식이 나오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대입을 한 결과가 f x 다시 빼기 a 그 다음에 y 다시 빼기 b가 돼요. 이렇게. 그래서 요게 정답이에요. 원래. 자, 요게 정답인데 답을 쓸 때 우리가 다시를 빼요. 요 다시를 빼. 자, 뭔 말이냐면 봐보세요. 자, 간단하게 어떤 직선이 있다고 해볼게. 어떤 직선이 이렇게 있었어요. 얘를 어떻게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얘가 이 직선이 됐네. 봐봐. 그러면 예를 들어 옮겨진 요 직선이 뭐 x-y-를 표현했을 때 이렇게 돼 있는 거야. y-는 2x 더하기 1. 자, 요 놈은 그냥 뭐예요? 기울기 2고 y좌편이 1인 어떤 직선인 거거든. 그러니까 얘를 굳이 다시를 붙여가고 우리가 답을 쓰지는 않는다는 거야. 최종 답을 쓸 때. 이놈의 자체 방정식 찾아라 라고 했을 때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쓰지는 않는다고. 이 직선을 말할 때는 우리는 그냥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부르잖아. 이 직선을. 그죠? 그래서 마지막에는 다시를 떼주면 돼요. 뭔지 알겠죠? 그러니까 내가 이 직선 위에 있는 임의의 점을 x-y-라고 해갖고 x-와 y-의 규칙을 찾은 거라고. 그게 얘인 거라고. 그렇다고 우리가 답을 쓸 때 이 직선을 y-는 2x 더하기 1이라고 쓰지는 않는다고. 이 직선은 그냥 y는 2x 더하기 1이니까. 최종 답을 쓸 때는 다시를 떼주면 돼요. 그래서 여기 다시를 뗀 게 책에 써 있죠. fx, y는 0을 나타내는, 얘가 나타내는 도형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축 방향으로 b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의 방정식은 fx-a, y-b는 0이다. 이렇게 돼 있죠. 다시가 빠져 있죠, 여기. 다시가 빠져 있죠. 그래서 요 말 뜻이, 자, 얘가 뭐 얘로 바뀌었다는 말 뜻은
x 대신에 x-a를 대입해라는 뜻이고 y 자리에 y-b를 대입하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 중학교 때 이런 거 해보지 않았어요? x 대신에 x-a 넣고 우리 2차함수 할 때 그런 거 했었을 텐데 얘가 이제 원래 꼭지점이 0,0인 이런 애였는데 a가 양수라면 x축으로 p만큼 y축으로 q만큼 이동하면 이렇게 이동해가지고 얘가 y는 a에 x-p제곱 더하기 q 이런 거 해봤죠? 그럼 얘가 이제 여기가 p, q고 원래는 이제 이게 q가 원래 여기서 넘어온 거죠. y-q 이렇게 돼갖고 q가 이렇게 넘어가서 플러스 q가 된 거잖아. 그래서 요 x 자리에 x-p를 넣고 y 자리에 y-q를 넣고 그렇게 했던 게 사실 이렇게 하는 거라고 이게. 결과적으로 얘가 그러니까 여기 있던 애가 p만큼 q만큼 이렇게 이동한 거라고. 알겠죠? 그래서 어쨌거나 a만큼 이동하면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x-a를 넣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b를 넣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대입만 그렇게 하시면 돼요. 자, 우리 지난 단원에서 원의 접선의 방정식 할 때 이게 도형의 이동을 배워야 이거를 쉽게 할 수 있는데 그냥 공식만 외워라 했던 게 있거든요. 그게 뭐였냐면 이제 우리가 원방 단원에서는 이 중심이 원점일 때만 자 접점이 x1, y1이면 x1, x 더하기 y1, y는 r제곱 이렇게 하라 그랬죠. 근데 중심이 원점이 아닐 때는 그냥 공식이 이거니까 외워라라고 얘기를 했을 거야. 근데 그거에 대한 증명이 여기 나와요. 자, 지금 중심이 4,-1이고 반지름 1인 원이 있었는데 거기서 x1, y1에서의 접선의 방식을 찾으랍니다. 자, 원래 주어진 원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도형의 방정식이 이 이동에서 대칭 이동, 평행 이동에서 다 도형의 이동에서 나오기 때문에 직방, 원방을 시험 기간 지났다고 그거를 이제 다 까먹으면 안 된다. 중간고사 범위에 그대로 또 나와 원방, 직방이. 지금 이 4,-1이라는 놈을 중심으로 하고 반지름의 1짜리 이 원에 접방을 찾으래요. 근데 여기 위에 x1, y1에서 접방을 찾으래요. 자, 이 점을 x1, y1이라고 할게요. 자, 그럼 이거 공식을 알려줬었잖아. 자, 이게 기억이 안 나는 놈은 이제 나쁜 놈인데 공식이 뭐였냐면 이 x1 빼기 4, x 빼기 4 더하기 y1 플러스 1, y 플러스 1은 r제곱이라고 이제 r제곱이니까 이제 문제에서는 1이겠죠, 여기서는. 자, 이게 공식이었죠? 외우라고 했죠, 이게. 근데 이제 이 증명이 여기서 나와요. 자, 어떻게 하냐면, 얘를, 우리가 외웠던 공식 x1x는 x1x 더하기 y1y는 r제곱이라는 그 공식을 쓸 때 중심이 원점일 때 그렇게 된다며. 그래서 얘를 중심을 원점으로 이동을 시킬 거야. 그래서 봐봐. 왼쪽으로 4칸, 그리고 오른쪽으로 1칸 이동을 해요. 그래서 얘를 중심으로 하는 어떤 원을 만드세요, 이렇게. 이거 좀 이상한데? 자, 그럼 얘가 왼쪽으로 4칸 이동하고 위로 1칸 이동했으면 얘가 0,0이죠, 이렇게. 자, 그럼 똑같이 이 x1, y1 있잖아요.
얘를 또 왼쪽으로 4칸, 위로 1칸 이동하는 거야. 이 점을. 이 점도 똑같이. 자, 그럼 이 직선도 그대로 따라오겠죠. 그러니까 이 원, 그리고 중심, 이 원위의 점, 얘의 접선, 이게 통째로 다 같이 똑같이 움직이는 거야. 알겠죠? 이 통째로가 다 같이 이동한 거예요. 자, 그럼 이 점이 뭐가 되겠냐? 이 점이. 자, 평행 이동할 때 그 결과가, 자, 왼쪽으로 4칸 갔으면 이 X좌표에서 4를 빼고, Y좌표에서 1을 더하면 되죠. 점이 이렇게 되겠죠. X1 빼기 4, Y1 더하기 1이 되겠지. 요 점이 왼쪽으로 4칸, 위로 1칸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자, 그럼 우리는, 자, 이렇게 정리해 볼게요. 이 노란색 원은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이에요. 평행이동에서 이제 중심이 원점이 됐기 때문에. 자, x제곱 더하기 y제곱은 1. 자, 요 원의 요 위의 점에서 x1 빼기 4, y1 더하기 1. 자, 요 점이죠, 요 점. 요 점에서의 접선. 접방. 자, 공식을 적용시키면, 자, x 2개 중에서 하나에만 얘를 대입하라 그랬죠. 그래서 x1 빼기 4x 더하기, 자, y1 더하기 1, y는 1. 자, 요게, 요 직선이, 요 분홍색깔 직선이에요. 됐나요, 여기까지? 자, 이건 지난 단원에서 배운 그 공식을 적용시킨 거죠, 지금. 자, 근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거는 얘잖아요. 이 직선을 찾고 싶은 거잖아. 그러면 이 직선을 우리가 구했잖아. 그럼 어떻게 하면 돼, 이번에는? 오른쪽으로 4칸, 아래쪽으로 1칸 이렇게 이동하면 되죠. 그러면, 자, 이 접선을 X축으로 오른쪽으로 4칸, 그러니까 오른쪽으로 4칸, X축 방향으로 플러스 4,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1칸 이동하면 이렇게 평행 이동을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접선이 나오죠. 원하는 직선이. 얘가 나오겠죠. 자, 근데 자, 방금 배웠잖아. 여기서 A만큼 이동하면 그 도형에다가 X 자리에 X-A를 대입하고 Y축으로 B만큼 이동하면 Y 대신에 Y-B를 대입하려면. 그래서 봐. X축으로 플러스 4칸 갔으니까 X 대신에 뭘 대입해? X 빼기 4를 대입한다고. X가 여기 있죠. 자, 여기에 X 빼기 4를 대입하라고. 그러면 X1 빼기 4에다가 요 X 자리에 X 빼기 4가 들어갑니다. 더하기, 자, Y1 더하기 1이 있고, 자, 여기에 Y축으로 마이너스 1칸 가래요. 그러면 Y 대신에 Y 더하기 1을 대입한다고. 자, 여기 Y가 여기 있죠, 여기? 이 Y 대신에 Y 더하기 1을 대입한다고요. 그러면 이 결과가 우리가 이제 지난 단원에서 그냥 외워라 했던 그 공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남도 증명은 이렇게 하는데 당연히 여러분이 이렇게 외워놓는 게 빠르겠죠, 당연히. 이 결과는 지난번에 외우라고 했던 대로 그냥 외우시면 돼요. 그러니까 x 빼기 4, x 빼기 4 두 개 놓고 둘 중에 하나에만 요 x1을 그냥 대입하라고. 잠깐만. 제가 끊어서 할게요. 자.
자, 4번 대칭 이동 해볼게요. 자, 첫 번째 나오는 게 X축에 대한 대칭 이동이 나와 있죠. 그 이제 이 점 X, Y를 X축 대칭 이동하며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자, 이렇게 X축 기준으로 자, 이 X, Y를 뭐 위에 있다고 쳤을 때 자, 얘를 이 X축에다가 대칭 이동을 시킨다는 것은 자, 이 X축의 수직이 되게끔 저 반대편으로 이렇게 넘긴다는 거죠. 요 길이랑 요 길이가 이렇게 같게끔. 그래서 여기 X-Y 대시 옮겨진 점이 X-Y 다시. 자, 옮겨진 점은 항상 X-Y 다시 표현하라고 했고, 그 다음에 이 X-Y 다시를 XY로 표현하라고 그랬죠. 계속 반복되는 거야. 자, 그러면 요놈의 X좌표와 요놈의 X좌표. 자, 요놈의 X좌표와 요놈의 X좌표가 둘이 똑같잖아요. 그래서 X 다시는 그냥 X죠. 그 다음에 요 Y랑 요 Y 다시는 서로 어때요? 부호만 다르죠. 얘는 이게 수직으로 위아래 이렇게 간 거니까 위쪽으로 Y만큼 갔으면 아래쪽으로 Y만큼 갔을 테니까 이게 둘이 부호가 다르단 말이죠. 그래서 이 Y 다시는 마이너스 Y가 돼요. 자, 그러면 이 옮겨진 점 있죠? 이 X 다시 Y 다시. 이 옮겨진 점이 곧, 자, X 다시 대신에 X, Y 다시 대신에 마이너스 Y로 이렇게 적어주면, 자, 옮겨진 점이 Y좌표의 부호가 바뀌었다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X축 대칭을 했을 때, 점은 Y좌표의 부호가 바뀐다예요. 자, 그 다음에, 자, 도형. 어떤 도형을 이제 X축에다가 대칭을 시켜보자. 자, 얘를 fx, y는 0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 위에 있는 점 아무거나 잡아서 얘를 x, y라고 할게요. 자, 그럼 도형을 이동시키는 것은 점을 이동시키는 것과 똑같죠. 그 대신 단체 이동이다. 그래서 단체로 다 이동을 하고 그 중에 일부가 이동된 요 한 놈만 딱 체크를 해보자. 그래서 이제 요 점을 자, x 다시 y 다시 자, 그럼 이제 또 쓰진 않을게요. 이제 얘를 x, 마이너스 y라고 쓸 수 있죠. 방금 이 앞에 놈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거죠. 어차피 쓰긴 써야 되겠구나. 자, 요 x 다시가 x고 y 다시가 마이너스 y인데 우리는 이제 이 x 다시와 y 다시의 관계식이 필요하다 그랬죠. 요 두 놈의 관계식이 이 빨간 놈의 도형의 방정식이 되니까, 그죠? 자,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뭐냐면 요 x, y의 관계식밖에 모르죠. 그래서 요 놈을 x는 꼴로 y는 꼴로 다시 정리를 하세요. 그러니까 x 다시 얘가 마이너스 y 다시가 되죠. 그래서 요 x 자리에 x 다시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다시를 넣으라는 거죠. 요 식에다가 요 식에 x 자리에 x 다시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 다시를 넣고 자, 그렇게 하게 되면 자, 요 식이 이 f x 다시 마이너스 y 다시는 0 이렇게 되는데 우리가 최종 답을 쓸 때는 요 다시를 빼주기로 했죠. 그래서 fx, 마이너스 y라고 되어 있죠. 이 말뜻이 이제 x 자리에 x를 넣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대입하면 그 식이 원래 식이 x축에 대칭이 된 도형으로 바뀐다는 거지. 도형의 식으로. 그러니까 어떤 주어진 식에다가 x 대신에 x 그대로, 그러니까 x는 그대로 두고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게 되면 요 식이 요 놈의 식으로 바뀐다. 이런 얘기예요. 자, 여기까지 이해 안 된 사람? 없으면 이제 y축 대칭 해볼게요.
자, 여기 x, y가 있었다고 할게요. 그리고 얘가 y축. 자, y축으로 대칭 이동시키면,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시키면, 이거 수직이고, 또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고, 자, 요 점을 x 다시, y 다시라고 했을 때, 자, 요 두 놈의 y좌표는 같죠. 그래서, 이 y 다시는 원래 거의 이 y좌표랑 똑같다. 그 다음에 x 다시는 원래 거의 이 x좌표랑 얘랑 했을 때 둘이 부호가 다르죠. 그리고 사실 이 y축이 보면 원래 x는 0이라고 하잖아요. y축을 식으로 나타내면. 그러니까 여기가 x좌표 0인 건데, 자, 이 가운데 요 점의 x좌표는 얘네 둘이 더한 거의 반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x-랑 x랑 더해서 반띵을 해서 얘가 0이 나온 거죠. 양변에 2 곱하면 없어지고 넘어가면 얘가 이렇게 되죠. 사실 얘도 마찬가지거든요. 얘도 요 y좌표랑 요 y좌표랑 더해서 반띵을 하면 얘의 y좌표가 나오는 거죠. 중점 찾는 거. 그리고 이 x축을 우리가 y는 0이라고 하니까 요 좌표가 y는 0인데 y랑 마이너스 y랑 요 y랑 y 다시 더해서 반띵하면 0이다 하면 또 y 다시가 마이너스 y가 나오죠. 아무튼 진짜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이 점이 마이너스 x, y가 돼서 y축 대칭을 하게 되면 x의 부호를 바꾸면 된다. 어떤 이 점을 y축 대칭 시켜라 그러면 x의 부호를 바꿔주면 돼요. 그리고 x의 부호가 바뀌어 있는 x의 부호만 다른 두 점은 또 y축 대칭 관계에 있는 것이고, 자, 이런 도형이 있었다. 자, 이 도형을 y축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키자. 자, 그러면 이 도형의 일부 점 하나를 잡고 이 점을 y축에 대칭. 자, 이 점을 원래 있는 점을 x, y, 옮겨진 점을 x 다시, y 다시. 우리는 x 다시, y 다시의 관계식을 찾는 거. 여기서 x 다시가 마이너스 x, y 다시는 y가 되고. 자, 근데 자, 우리가 알고 있는 식이 얘밖에 없기 때문에 x는 y는 꼴로 정리해서 요 각각에다가 이제 대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얘를 x는 꼴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x 다시, y는 꼴로 정리하면 그냥 y 다시. 그래서 x 자리에 마이너스 x 다시, y 자리에 그냥 y 다시. 얘를 대입하게 되면 어떤 식이 나오죠. 이게 f 마이너스 x 다시, fy 다시. 그러니까 fx 다시, 마이너스 x 다시, y 다시는 0. 이렇게. 근데 여기서 다시만 빼주게 되면 그게 y축 대칭 이동된 도형의 방정식이 되죠. 증명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결과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러니까 증명하는 방법을 왜 외워야 되냐면 이 방식을 이용해서 여러 대칭 이동을 해요. y는 2x 더하기 1의 대칭이라 이런 것도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이런 직선을 대칭을 한 거잖아. 이 점을 여기 대칭하고 어떤 도형을 여기 대칭하고. 근데 이 도형을 얘에 대해 대칭을 하래. y는 2x 더하기 1에 대해서. 그럼 방법이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x-y-로 만들어가지고 다시 x-를 x로 표현하고 y-를 y로 표현한 다음에 다시 x는 꼴로 정리하고 y는 꼴로 정리해서 대입하고, 그럼 x-y-에 또 관계식이 나오고, 그럼 얘가 나오는 거고. 그러니까 이 방법을 알아야 돼요. 근데 이제 이 결과를 외워야 빠르게 풀 수 있다고. 계산이 빨라진다고. 그죠? 어떤 도형을 뭐에 대칭 이동해라. 그러면 빨리빨리 이게 알려져 있는 거 있죠. 그냥 x축 대칭, y축 대칭, 원점 대칭 이렇게 알려져 있는 거는 빨리빨리 계산해서 처리하고, 이런 거 나오면 얘를 증명하는 방법을 이용해서 얘를 또 풀면 되고. 그렇죠? 둘 다 할 줄 알아야 돼요. 증명도 다 할 줄 알아야 되고, 결과 외워야 되고.
3번. 자, 원점. 자, 원점 대칭은 이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 원점 대칭을 하라는 뜻은 X축 대칭을 한 다음에 플러스 Y축 대칭 또 하는 거예요. 이렇게 두 번 하면 원점 대칭을 한 것과 같아요. 그 다음에 그냥 180도 회전시켰다고 해도 괜찮아요. 자, 한번 해볼게요. 일단 기본적으로는 원래 이 축이 없어도 되잖아. 축 어차피 그릴 거예요. 지우지는 마세요. 자, 이 0,0이 이렇게 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x, y가 있다고 할게요. 자, 이 점을 이 원점에다가 대칭을 시키래. 자, 그럼 이 원점에 대칭을 시키면 자, 이 점이 되잖아요. 이 점을 이제 x-, y-로 할 거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겠죠. 자, 원점 대칭을 시킨다는 뜻은 봐봐. 이 점을 얘를 180도 돌리세요. 180도. 180도 이렇게 돌리면 얘가 되죠. 얘가 이렇게 돌아와서 얘가 딱 돼요. 그래서 180도 회전시킨 것과 같아요. 원점 대칭을 시키면.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X축, Y축을 이렇게 만들잖아요. 이렇게 X축, Y축을 만들면, 자, 요 놈을 X축 대칭 이동하면은 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Y축 대칭을 하면 얘가 나와요. 그러니까 X축 대칭도 하고 Y축 대칭도 하면 그게 원점 대칭이 돼요. 근데 그 결과도 같게 돼요. 자, 결과를 한번 구해볼게. 자, 얘를 이제 우리가 X-랑 Y-를 XY로 표현하는 게 일단 목표잖아요. 자, 어떻게 하시냐면 얘네들의 중점 있죠. 이 X, Y랑 X-, Y-의 중점을 구하세요. 그럼 X 더하기 X-의 반띵, Y 더하기 Y-의 반띵. 자, 이게 중점인데 얘네 둘의 얘가 원점인 0,0이 나온 거죠. 자, 그럼 얘가 0 나오고 얘가 0 나왔다는 것은 X-가 마이너스 X였다는 거고 Y-가 마이너스 Y였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점이 마이너스 X, 마이너스 Y가 돼요. 자, 그럼 얘는 X의 부호도 바꾸고 Y의 부호도 바꾼 거죠. 둘 다 부호 바꾼 게 원점 대칭이 돼요. 자, 그러면 X축 대칭하면 우리가 Y의 부호 바꾸고 Y축 대칭하면 X의 부호 바꾸잖아요. 그래서 원점 대칭하면 둘 다 바뀌니까 X축 대칭 시킨 다음에 Y축 대칭 시켰다고 봐도 괜찮죠. 물론 이제 Y축 대칭 먼저 시켜도 상관없죠. Y축 대칭 먼저 하고 그 다음에 그걸 X축 대칭을 시켜도 상관없어요. 자, 이제 도형을 이제 원점 대칭 해볼게요. 자, 이런 도형이 있었는데 자, 0,0에다가 이 도형 전체를 대칭 이동을 시킨대요. 그러면 자, 여기 임의의 점 하나 잡고 자, 이 점도 원점 대칭이 돼서 이동이 되겠죠. 자, 얘가 180도 돌아가면 도형이 이렇게 돼요. 자, 이 점을 뭐 X, Y라고 하고
이 점을 x 다시 컴마 y 다시라고 하고, 요 x 다시는 마이너스 x고 y 다시는 마이너스 y죠. 자, 우리 식을 찾기 위해서는 x, y에 관한 식밖에 없기 때문에 x든 y든 꼴로 정리. 그 x는 마이너스 x 다시, y는 마이너스 y 다시. 자, 그러면 요 x에다가 마이너스 x 다시 넣고 요 y에다가 마이너스 y 다시를 넣는 거죠. 자, 그랬을 때 요 식이 f 마이너스 x 다시 컴마 마이너스 y 다시는요. 그래서 요게 이렇게 바뀌는 거죠. 그래서 원래 주어진 이 도형의 방정식에다가 x 대신에 마이너스 x 넣고 y 대신에 마이너스 y를 넣으면 이 옮겨진 놈의 도형의 방정식이 나온다는 거예요. 저희 4번까지만 하고 문제 좀 풀게요. 오늘 진도는 4번까지만 나갈 거예요. 뒤에 보면 8번까지 있거든요. 자, 4번. y는 x에 대해서 대칭 이동을 시켜라. 자, 이렇게 yx라는 직선이 있었어요. 자, 내가 여기다가 x, y를 잡을게요. 자, 이 점을 이 직선에 대칭 이동을 시키는 얘기는, 자, 이 점이 된다는 거죠. x 다시 컴마 y 다시 이렇게. 자, 얘를 사실 보이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자, 두 가지 다 보여줄게요. 자, 대칭 이동하면 이제 수직이고 길이 같고 이렇게 되길 텐데 어떻게 하시냐면, 자, 두 번째 방법이 훨씬 쉬워. 근데 일반적으로 이제 첫 번째 방법은 꼭 알고 있어야 되니까 이제 하는 건데, 일단 얘네들의 중점이 y는 x 위에 있겠죠. 아까 원점 대칭할 때는 얘네 둘의 중점이 원점이다 해서 푼 거고, 이번에는 중점이 y는 x 위에 있다, 이 식을 이용할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의 중점은 2분의 x 더하기 x 다시 컴마 2분의 y 더하기 y 다시가 되죠. 자, 요 점이 이 점이 y는 x 위에 있다. 요 사실과 여기 1번이라고 할게요. 요 사실과 그 다음에 요 직선의 기울기죠. 빨간 놈의 기울기가 수직이니까 얘가 1이니까 이 기울기 뭐가 나와야 돼요? 마이너스 1이 나와야죠. 곱이 마이너스 1 나와야 되니까. 그래서 빨간 놈의 기울기, x 증가량, x 빼기 x 다시, y 빼기 y 다시, 얘가 마이너스 1. 둘이 이제 수직하기 때문에 수직을 이용한 거죠. 그리고 이 두 가지의 사실을 이용해서 찾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얘가 요 위에 있대. 그럼 얘를 여기다 대입할 수 있다는 거죠. x 자리에 2분의 x 더하기 x 다시를 넣고 y 자리에 2분의 y 더하기 y 다시를 넣는단 말이야. 결국 얘네들이 똑같다는 얘기야. 얘네들이. 자, 그러면 식이 뭐가 나오냐면 x 더하기 x 다시는 y 더하기 y 다시가 나오고, 이 아래 거 얘 이항시키면 얘가 x 빼기 x 다시는 마이너스 y 마이너스 이렇게 넘어가면 마이너스 y 플러스 y 다시 이게 나오죠. 이 아래 거 이항시키면, 그죠?
자, 근데 우리가 뭘 찾아야 되냐면 이 x 다시 y 다시 옮겨진 요 점을 찾고 싶잖아요. 그래서 x 다시는 y 다시는 x, y로 표현을 해야 되죠. x 다시랑 y 다시를. 그래서 얘를 x 다시를 쓰기 위해서 y 다시가 사라지기 위해서 위에 거에서 아래식을 빼요. 위에 식에서 아래 식을 빼. 자, 그러면 얘에서 얘 빼면 좌변이 2x 다시가 되고, 자, 얘에서 얘 빼면 우변이 2y가 돼요. 자, 이 식을 기억이라고 하고 이 식을 니은이라고 하면, 자, 기억 빼기 니은을 한 거예요. 자, 이번에는 y 다시를 찾기 위해서 x 다시가 사라져야 되니까 둘이 더하세요.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하세요. 그럼 좌변이 2x가 되고 우변 둘이 더하면 2y 다시가 돼요. 자, 정리하면 이 x 다시가 y가 되고 이제 여기서 y 다시가 x가 되죠. 그러니까 이 점이 지금 요 점이 y, x가 된 거예요. 그래서 yx 대칭을 하면 원래 좌표 x, y를 뒤집어서 y, x라고 하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방법. 결과 외워야겠죠? 나올 때마다 이걸 다 계산할 수는 없으니까. x, y 자리를 바꾸면 된다. 근데 얘를 푸는 충격적으로 쉬운 방법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두 번째는 이제 합동을 이용하는 건데, 자, 보세요. 요런 삼각형을 만들어봐. 수직으로 이렇게 내린 거죠, 이렇게. 요 삼각형을 만들어봐. 자, 그러면, 자, 요 길이가 y가 되고, 요 길이가 x가 되죠. 자, 근데 얘를, 이 삼각형 자체를 y는 x에 대칭 시켜보세요. 이 삼각형을 대칭하세요. 그럼 합동이죠. 자, 그러면 대칭만 했으니까 합동이에요. 수직으로 이렇게 딱 내려서 여기 또 직각삼각형이 만들어지고 요 길이가 y가 되고 요 길이가 x가 되겠죠. 요 삼각형이 그대로 여기로 온 거 아니야, 그지?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얘의 좌표 몇이야? 원점으로부터 오른쪽으로 y만큼 위쪽으로 x만큼 하니까 y, x죠. 그래서 그냥 합동 이용하면 끝나죠. 삼각형 합동 이용하면 끝. 그 다음에 자, 도형을 x, y의 대칭을 이동을 시켜볼게요. 자, 이게 fx, y는 0. 자, 얘를 y는 x에 대칭을 시키면 이거 뭐 이렇게 그려지거든요. 얘로 그냥 접은 거죠. 그 다음에 이미 점 하나 잡고 이 점을 x, y, 이 점을 y는 x에 대칭. 자, 이 점을 내가 x 다시, y 다시라고 하고, 우리는 x 다시, y 다시의 관계식 필요하고, 근데 이제 결과를 알고 있죠. 방금 했으니까. 이 x 다시는 y고, 이 y 다시가 x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표현해야 되냐면, x는 y는 꼴로 정리를 해야 여기다 대입해서 x 다시, y 다시의 관계식을 찾을 수 있다고. 그럼 x가 y 다시, 자, y는 자, x 다시 이렇게 되죠. 자, x랑 y가 x 다시 y 다시로 표현이 돼야 돼요. 여기 y 같은 게 있으면 안 돼요. 다시로만 다 표현이 돼야 돼. 그래서 이 x 자리에 y 다시를 넣고 이 y 자리에 x 다시를 넣고, 그래서 저 옮겨진 식은 f y 다시, x 다시
근데 여기다가 우리가 다시만 빼주면 되죠. 그래서 어떤 도형에다가 자, 이 도형을 yx 대칭시켜라라고 하면 이 식에다가 x 자리에 y를 대입하고 y 자리에 x를 여기다 대입을 하면 요 놈의 도형의 방정식이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참고로 추가로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 책에는 지금 없는데, 여러분, y는 마이너스 x 대칭 책이 있나요, 여러분? 없죠? 이것도 잘 나오거든요? 이것도 결과를 그냥 외워보세요. 외워버리세요. 말하자면 얘는 y는 마이너스 x는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도형을 얘의 대칭 이동하면 뭐 이런 식으로 그려질 거란 말이야. 자, 요 놈이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점도 마찬가지로. 자, x, y를 점은 어떻게 되냐면 점은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가 되고 그 다음에 도형이죠. 도형 fx, y는요. 자, 이 도형은 자, f 마이너스 y, 마이너스 x는 0 이렇게 돼요. 자, 이 결과 이제 외우세요. 방법은 다 똑같아요. 이런 식으로 증명하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점 대칭을 하면 x부 바꾸고 y부 바꾼단 말이야. 그 다음에 y는 x 대칭하면 x랑 y를 뒤바꾼단 말이야. 근데 y는 마이너스 x 대칭을 하면 둘이 순서 바꾸고 부호도 바꿔버려. 둘이 순서도 바꾸고 부호도 바꿔버려. 알겠죠? 자, 그렇다는 얘기는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우리가 아까 원점 대칭은 x축 대칭 플러스 y축 대칭이라고 볼 수 있다며. 얘는 y는 마이너스 x 대칭이라는 놈은 원점 대칭 플러스 y는 x 대칭이라고 보면 되겠죠. 둘이 부호도 바꾸고 순서도 바꾸니까. 부호도 바꾸고 자리도 바꾸니까 둘이. 부호 바꾸는 건 원점 대칭, 자리 바꾸는 거는 y는 x 대칭. 자, 그렇게 한 게 마이너스 x 대칭이에요. 아무튼 보이는 건 다 똑같아. 아, 여러분 금방 보일 수 있을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우리 문제 풀게요, 쌤. 얘들아, 너희가 이번 시험에 사실 100점 맞았어도 공부 계속 할 거였잖아. 100점 맞았으면 뭐 공부 이제 다 때려치고 100점 맞았으니까 이제 공부 안 하고 그러지 않을 거였잖아. 그러니까 이제 어차피 이번에 시험을 뭐 100점을 맞았건 지금 너희의 그 점수를 맞았건 이후 삶의 변화는 없어야 되는 거야. 알았지? 어차피 공부할 거였다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뭐 좌절은 좌절하고 상심하고 뭐 할 수는 있긴 한데 그렇다고 뭐 공부를 이제 접거나 그러면 안 돼. 100점 맞아도 하는 거고 빵점 맞아도 어차피 할 거였으니까 그냥 하면 돼. 알았지? 물론 이제 성적이 안 났으면 여태까지보다는 더 훨씬 더 열심히 해야겠지 앞으로. 자, 1440번부터 이제 해볼게요. 점의 평행 이동. 자, A, B를 X축의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5만큼. 그러면 이제, 얘를 그렇게 이동하고 나면 이제 X좌표 3 더하고 Y좌표는 5를 빼겠죠. 그랬더니 이 점이 4,1이에요. 그럼 그러니까 A 플러스 3이 4니까 A가 1이죠. 그리고 B 빼기 5가 2니까 B가 7이죠. 그래서 1에서 7 빼라 하니까 그냥 마이너스 6이죠. 자, 나머지는 스스로 풀고 코칭 시간에 질문하면 돼요. 자, 그리고 이것도 여러분 풀고 나서 맥스 플랫에 다 입력해야 돼. 기존에 했던 것처럼 하면 돼요. 자, 1445번. 자, 점이 이렇게 이동됐대요. 그러니까 이거 잘 봐야 돼. 뭐가 이동했는지 봐야 돼요. 지금 x, y니까 점이 이렇게 이동한 거니까 이게 지금 x축으로 마이너스 4만큼 이동했고 y축으로 플러스 5만큼 이동한 거죠. 자, 이거에 의하여 점 3,a가 여기 위로 옮겨졌대요. 그러면 이 3,a라는 이 점이 자, 이렇게 이동을 하고 나면 마이너스 1,a 플러스
5가 되는데 얘가 y는 3x 더하기 10 위에 있으니까 얘 대입하면 성립한다는 거죠. 그래서 y 자리에 a 더하기 5를 넣으시고 x 자리에 마이너스 1을 넣으니까 7이 되죠. 그래서 a가 2가 되죠. 정답 2번. 자, 1450번. 자, 직선 요놈을 x축 방향으로 3만큼 이동하니까 도형이 이동될 때는 이 x 대신에 x 자리에 x 빼기 3을 대입을 해야 되고, 자, y축 방향으로 k만큼이니까 y 대신에 y-k를 평행 이동한, 자, 대입을 해야 평행 이동한 직선이 돼요. 근데 그 직선이 원점을 지난다고 합니다. 그럼 x 자리에 x-3을 대입하세요. 또 3, 자, x-3 더하기 2, 자, y 자리에 y-k를 넣으시고 빼기 7은 0 이렇게 되죠. 자, 얘가 원점을 지난대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0,0을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죠. 자, 0,0 대입해보세요. 0 대입하면 얘가 마이너스 9, 0 대입하면 마이너스 2k, 마이너스 7은 0이 되고, 그럼 마이너스 2k가, 자, 이거 마이너스 16 넘어가면 16이 되니까 k가 마이너스 8이 되죠. 정답 3번. 자, 공식 외워갖고 그냥 대입만 하면 쉽게 풀리죠. 물론 이제 아래에 딸린 문제들은 단순히 공식만 가지고는 풀리진 않을 거예요. 생각을 좀 하긴 해야 될 거야. 자, 1455번. 자, 원이 있었는데 이 원을 x축의 방향으로 a만큼, y 방향으로 b만큼이니까 또 x 자리에 x-a를 대입하면 되고 y 자리에 y-b를 대입하면 될 거예요. 그랬더니 중심이 원점인 원이 되었대요. 그럼 원래 원에, 그러니까 원을 평행 이동할 때는 원은 평행 이동이 되면 반지름은 변하지 않죠. 이거 뒤에 책에 내용이 있긴 한데 이제 문제 풀어야 되니까. 지금 원의 이 중심과 반지름인데 반지름은 변하지 않고 평행 이동을 아무리 해봤자 중심만 이동하죠. 중심만. 그죠? 중심은 이제 그대로 이동을 하게 되죠. 근데 이제 원래 거의 중심을 찾아보면 원래 놈의 중심이 5,-2가 나오죠. 뭐 따로 계산 안 해봐도 되죠? 그 반지름은 필요는 없으니까. 자, 원래 5,-2가 중심이었는데 보자마자 알 수 있죠? 그 중심이 원점이 됐대. 얘가 0,0이 됐대요. 자, 그러면 얘는 굳이 이걸 쓰지 않아도 되죠. 그죠? 중심이라는 점이 이동한 거니까 굳이 이렇게 어렵게 할 필요 없죠. 이렇게 해서 답은 나오는데 이렇게 할 필요 없죠. 자, 그러면 x축으로 a만큼, y축으로 b만큼인데 그 a에 해당하는 게, 그러니까 a만큼 이동하면 사실 이게 a 플러스 5 플러스 a죠. 5 플러스 a. 5 플러스 a. 그 다음에 얘가 b만큼 이동하면 마이너스 2 플러스 b 이렇게 되죠. 근데 얘가 0,0 되죠. 그러니까 a는 마이너스 5, b는 2가 되죠. 얘네들이 더하시면 마이너스 3 돼서 정답 3번이 되죠. 자, 아무튼 원을 이동할 때는 중심 갖고 이동시키면 된다. 자, 1460번. 자, 다음 같은 포물선을 x축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포물선의 꼭지점의 좌표를 a, b라고 하지요. 원래 거의 꼭지점 찾고 그 점이 이만큼 이동했다고 해도 괜찮죠.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다 풀어볼게요. 그냥 두 가지로 다 풀어볼게요. 그냥 이 식으로 풀게 되면 이 포물선이 이만큼 이동했다고 하면 이동된 포물선은 y 대신에 y-1을 넣고, 자, x 대신에 x 플러스 3을 넣으면 되죠. 마이너스 3 이동했으니까. 자, 이렇게 되죠. 얘 전개를 하시면 x제곱 6x 더하기 9, 4x 더하기 12 빼기 5, 얘가 y-1이죠. y는 꼴로 정리를 하게 되면 x제곱 더하기 10x 넘어가면 10 플러스 17이잖아요. 이렇게. 자, 그럼 얘를 표준형으로 바꿔주면 x 플러스 5의 제곱 25니까 빼기 8하면 17이 되죠. 이렇게.
자, 그랬더니 얘의 꼭지점이 지금 마이너스 5, 마이너스 8이 됐죠. 자, 근데 원래 있는 놈. 원래 놈은 이게 원래 있던 게 y는 자 x 플러스 2의 제곱 빼기 9를 하면 되죠. 이게 원래 있던 놈이죠. 얘가 여기에서 꼭지점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였단 말이에요. 얘가 이렇게 이동을 한 거야. 이렇게. 아, 근데 이제 이동된 그 점의 꼭지점 찾으라고 한 거구나. 얘가 정답이죠. 그래서 A가 마이너스 5, B가 마이너스 8. 얘에서 얘 빼면 3이 된 거죠. 자, 근데 이렇게 해도 되는데, 이렇게 하지 말자고. 그러니까 해설지 풀이는 이런 풀인데, 이렇게 하지 말고, 이 포물선에서, 자, 포물선이 이동한 만큼 이 꼭지점도 어차피 똑같이 이동한다는 거야. 포물선 전체가 이동한 만큼 이 꼭지점도 이렇게 이동한다는 거죠. 자, 그럼 뭐? 우리가 원래 있는 놈의 꼭지점을 먼저 찾으세요. 그러면 이제 이거 마이너스 2, 마이너스 9라고 금방 구하잖아요. 자, 이게 첫 번째 방법. 자, 이게 두 번째 방법. 자, 원래 있는 놈의 꼭지점을 구한 다음에 자, 얘를 마이너스 3만큼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죠. 자, 얘가 마이너스 3만큼 플러스 1만큼 이동한 거야. 그럼 이 꼭지점이 뭐가 돼요? 마이너스 2에서 3을 빼니까 마이너스 5가 되고 마이너스 9에서 1 더하니까 마이너스 8 되죠. 그러니까 바로 나오죠, 이렇게. 굳이 이런 짓을 안 해도 되잖아. 바로 나오잖아. 그죠? 어. 1464번. 자, 원을 y축 방향으로 a만큼 평행 이동하였더니 이 직선과 접하였답니다. 자, 그러면 요 놈을 y축 방향으로 a만큼 이동을 하면 그 식이, 그 원이 이렇게 되죠. y 대신에 y-a를 대입하면 되잖아요. y축으로 a만큼 이동했으니까. 그랬더니 얘랑 이 4x 더하기 2y 빼기 7은 0과 접하였대요. 접선이래. 그러면 요 놈의 중심 있죠, 중심. 이 중심이 지금 그럼 얘가 3,a인 거잖아요. 그리고 주어진 놈, 주어진 직선과 이제 접하게 됐대. 그래서 이 직선이 지금 4x 플러스 2y 마이너스 7은 0이 돼요. 물론 얘가 여기서 접할 수도 있고 여기서 접할 수도 있고 그래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죠, 지금. 그래서 얘랑 이 원의 중심인 3,a와의 거리가 반지름인 루트 20과 같아지면 되죠. 그래서 3,a와의 거리를 구하시면 루트, 자, 예제곱 더하기 예제곱 하시니까 20. 자, 여기다가 3,a를 대입하세요. 그럼 12 플러스 2a 마이너스 7의 절대값. 자, 이게 반지름인 루트 20과 같아지면 된대요. 자, 위에 거 계산하시면 2a 플러스 5의 절대값. 자, 루트 20이 넘어가면서 20이 되죠, 이렇게. 문제에서 양수 a 값 찾으래요. 양수 a 값. 근데 원래는 다 찾았고 일단 2a 플러스 5가 그러면 풀마 20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이랑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는 거죠, 얘가. 5가 이항되면 2a는 자 15 또는 마이너스 25 이렇게 되죠. a는 자 2분의 15 또는 마이너스 2분의 25가 되죠. 양수 찾으라면 그래서 얘가 정답이 되겠죠. 정답이 5번에 있죠. (1470번) 자, 3,2를 x축에 대칭 이동해. 자, x축 대칭하면 뭐에 부호가 바뀌어요?
y의 부호가 바뀌죠. 자, 그러면 이 q라는 점이 뭐가 돼요? 3, 마이너스 2가 되죠. 자, 그 다음에 y는 x에 대칭하래요. 그럼 그 점을 r이라고 하고, 그럼 r이 뭐가 돼요? 2, 3. x, y를 바꾸라 그랬죠. 그리고 원래 있던 p가 지금 3, 2인 거고. 그런데 요 pqr의 무게중심좌표를 찾으래요. 다 더해서 3 나누면 되는 거죠. 다 더하시면 6, 8, 3분의 8. 더하시면 3, 자, 3분의 3. 자, 이게 무게중심이죠. 그래서 3분의 8,1. 정답 5번에 있죠? 아주 쉽죠? 자, 1476번. 자, 직선을 x축에 대해서 대칭한 다음에 원점 대칭을 했대요. 자, x축 대칭하면 뭐의 부호를 바꿔서 넣어요? y의 부호를 바꿔서 넣죠. 그럼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라는 거예요. 2x 더하기 y 자리에 마이너스 y를 넣으시고 빼기 4는 0. 자, 요 놈이 이제 x축 대칭을 한 놈이고, 그 다음에 얘를 원점 대칭을 하래. 원점 대칭하면 어떻게 돼요? 둘 다 부호가 바뀌죠. 자, 그러면 이번에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넣고 y 자리에 또 마이너스 y를 또 넣는 거죠, 이렇게. 그럼 여기가 이제 플러스로 바뀌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마이너스 ax 더하기 y 빼기 4는 0 이렇게 되죠. 자, 그랬더니 얘가 3, 마이너스 5를 지났대. 대입하면 되죠? 3, 마이너스 5.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5, 마이너스 4는 0. 그럼 3a가 마이너스 9, a가 마3. 정답이 3번에 있죠. 오늘 여기까지만 하자. 원에 대해서 조금 더 책에서 좀 더 배우거든요. 근데 이제 원이 자꾸 나오니까 그거 배우고 푸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1479번까지 풀어서 어플에 입력하고 채점하시고 틀린 거 고치시고, 알겠죠? 그리고 나타나야 돼. 질문할 것만 남겨와서. 자, 고생했어요.